우리 삼신이라는 게 있어요. 삼신 사지 체중원 이래가지고 삼신이라는 게 있는데요. 세 가지 몸을 이야기해요. 삼보랑 또 달라요. 비슷하면서 좀 달라, 삼보하고. 삼보는 불법승 이거고, 삼신은 법신, 보신, 화신을 말해요.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인데요. 현대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 그냥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다. 어, 그거를 이제 물리 과학적으로 하면 모든 모든 것은 다 원자 전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다 똑같이 우리는 다 이렇게 해체를 해놓고 다 떨어뜨려 놓고 보면 이 원자 전자가 어떻게 배합이 되어 있는지, 그 결합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누구는 사람이 되고 누구는 나무가 되고 누구는 바위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다 쪼개놓고 보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강아지나 소나 나무나 다 이렇게 분리해서 다 쪼개놓고 이렇게 보면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아요. 배열만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게 이제 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법. 법신, 보신, 화신. 법신은 모두에게 다 적용이 돼요. 모두가 법신이잖아요. 이렇게 모두가 전자, 원자로 다 이루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또 이제 이렇게 서로 결합이 되고 응용이 되잖아요. 응용이 돼서 원자, 전자들이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생주이멸, 생주이멸되고 성주개공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 되면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질, 법에 그러니까 원자 전자가 오랫동안 지나면서 어떤 성향이 갖게 되는데 그게 보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보신은 좋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성에서 나오는 보신. 본래 좋은 성품, 좋고 나쁜 것도 사실은 있는 게 아닌데 오염되고 그 불구부정이라고 하잖아요.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별로 없다라고, 본래는 없다라고. 어, 그런 성향, 성능, 가능성 이런 것들이 보신인 거예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내가 지금은 이 몸뚱아리지만 이렇게 몸이 다 사라지고 나서 나무가 될 수 있고요. 몸이 다 사라지고 나서 흙이 될 수도 있고 바람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바위가 될 수가 있어요. 물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요. 실제로 죽고 나면 물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나는 물이에요. 나는 흙이에요. 나는 바람이에요. 나는 불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나는 불이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하고 불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나의 열정은 불이요. 내 몸속에 흐르는 물은 H2O, 물의 성분이 가득 70%를 하잖아요. 그리고 살의 성분, 뼈의 성분은 대부분이 이렇게 보면 또 흙의 성분, 흙으로 돌아가는 거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바람이기도 해요. 돌고 도니까요. 그래서 나를 황산 스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100% 맞지가 않죠. 나는 황산 스님이기도 하고 나는 바위이기도 하고요. 나는 나무이기도 해요. 나는 나는 용왕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을 보신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스님으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여러분 불자님으로 되기도 하고 또 다른 것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화신 이제 부처님은 순수한 법으로서 법신으로서 보신으로 화신이 돼서 석가모니 부처님 시달타로 태어났잖아요. 시달 보신이 있으니까 시달타로 태어나는 거예요. 보신이 없으면 시달타로 안 태어나죠. 그냥 아무것도 되지 않아. 보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 시달타로 보신이 되니까 시달타로 태어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속에 이 분별심 때문에 너와 나는 다르다고 맨날 맨날 하고 있는데요. 사실 다른 게 아닌 거죠. 모두 다 귀중한 존재, 소중한 존재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더러운 놈인가요? 제가 걸리면 여러분들은 나를 안티할 거야? 아, 스님 옆장이 두터워서 저걸 걸렸는가 보다.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저런 전염병에 걸릴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중국에서 코로나가 창궐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을 애처롭게 생각하기보다는 중국이니까 저런 거야 라고 이 더러운 떼놈들이니까 저기에서 그런 이상한 것을 먹고 이상한 뭐 박쥐 뭐 그 박쥐하고 천산 뭐던데 그 있어요. 동물 이상하게 생긴 원시 동물처럼 생긴 천상갑인가 하는 그걸 거기로 이렇게 해서 나왔다고 WHO에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런 거 보면 중국 사람들은 별거 다 먹어서 저렇게 된 거 봐. 이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이렇게 했어요. 중국 사람들 들어오면 안 돼. 여행 금지국이야. 왜 들어오기? 문재인 대통령은 뭐 하나? 못 들어오게 해야지.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처지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처지가 됐어요. 세상에. 우리가 중국인 욕할 때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도 그리고 유럽에서도 다른 나라에서 전부 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 못 오게 한다고 입국 금지를 하고 있고 여행해서는 안 될 지역으로 지금 해놓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업장이 두터워서 이런가요? 동양 사람이라 그런가? 서양의 백인들은 저 이렇게 동양 사람만 지나가면 저 코로나다 뭐 이렇게 이게 차별인 거예요. 또 이렇게 경상도에 생겼어. 대구 경북 지역에 창궐해가지고 말이지. 그럼 전라도 분들께서 이놈들 맨날 지들만 뭐 하더니 잘됐다 이놈들 이러면서 꼴좀 맛 좀 봐라 이놈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겠죠. 그죠? 없죠. 그게 어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또 신천지 교도 온 국민들의 혐오의 대상이 됐어요. 그죠? 신천지 교도들이 온 국민. 나도 좀씩 원망심이 있어요. 세상에. 이분들께서 그런 식으로 법회를 안 했으면, 예배를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지금도 거의 80% 이상이 지금 신천지를 통해서 된 게 한 90%는 될 거예요. 보면.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할 텐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아이고, 어제 보니까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 도지사지. 경기도 전체 신천지를 폐쇄시킨다라고. 그 말 듣고는 울산에도 폐쇄시켜야 되는데 그러면서 왜 울산 안 시키지? 그러면서 폐쇄시키고 안 시키고를 떠나서 폐쇄시키는 게 시켰다라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뭐 도지사로서는 어찌 보면 잘한 결정이죠. 근데 폐쇄시킨 것과 거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야. 이거하고는 또 다른 거죠. 우리가 신천지를 이렇게 옹호하고 뭐 이렇게 하긴 어려워도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악의 집단이야. 당연히 그런 악의 집단이 이단이니까 당연히 그런 것에 걸리게 되는 거지 하면서 신천지 교인들을 나쁘게 생각해서는 또 안 되겠죠. 차별해서는 안 되겠죠. 그들도 그들 자신의 신앙이 굉장히 이렇게 그 얼마나 좋으면 남한테 그렇게까지 막 하고 그러겠어요. 일부 좀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버리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기에 또 그런 일들 뭐 이렇게 좋지 않은 소문들이 있지 않겠어요? 절에는 그런 소문 없나요? 절에도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이상한 사람들 많은 거. 절에 다니는 사람이든 신천지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일단은 사람은 모두 다 존귀하고 또 모든 생명 다 존귀하고 훌륭하죠. 우리 나도 자꾸 신천지 사람들을
이렇게 좋지 않게 말하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뭐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그 열심히 믿는 교인데, 참 안타깝다. 빨리 이 코로나19에서 다 빨리 벗어나길 바라는 그런 마음만 갖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싶어요. 이래 보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 집에서 이렇게 계속 예, 버팅기고 밖에 안 나가고 누구도 안 만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은 오히려 우리 자기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직장, 집, 뭐 직장이 없는 사람은 계속 집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뭐 하겠어요. 테레비 보는 것도 좋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놀이하는 것도 좋지만 뭐 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이제 사경하고 책을 좀 읽고 이런 때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이루라고 지혜를 완성하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법신으로 돌아가자. 보신으로 돌아가자. 화신으로 돌아가자. 우리 나 자신에게 법신이 본래 있다. 잊지 말자. 나 자신에게 보신이 본래 있다. 나 자신에게 화신이 본래 있다. 이걸로 돌아가자. 라고 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 수행하도록 자기 자신을 갈고 닦도록 하죠. 저는 별로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깨달음은 무슨 깨달음, 스님이 나세요. 라고 하는데, 깨달음을, 깨달음의 완성을 진짜로 이룰 수 있냐? 뭐, 그게 그렇게 좋냐? 라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돈 버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재벌이 될 수 있어요? 재벌이 될 수 있지. 있어요. 가능성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처님 될 수 있어. 재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열심히 돈을 벌고 그러면 돈이 조금 더 벌리겠죠. 물론 이제 삿된 생각으로 남을 속이고 잘못된 방법으로 그렇게 돈을 벌면 나중에 과보가 따르니까 당연히 돈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래서 돈을 나도 재벌이 될 거야 라고 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 물론 재벌이 되려면 일당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재벌이 될 수가 없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재벌이 되려면 연구를 해야 돼요. 재벌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20년, 30년 만에. 지금, 지금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그 전부 다 이제 애플이나 다 이제 20년, 30년 만에 다 세계 천조국이 된, 천조 자산 시가총액이 1,400조가 된 사람, 그런 어, 기업들이잖아요. 불가능이 아니라고. 무일푼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 만약에 그렇게 연구를 해서 그와 같은 길을 가. 최소한 그래도 재벌은 안 돼도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했어 라고 떵떵거릴 수는 있죠. 뭐 이렇게 돈이 많든 적든 노력은 했으니까요. 그래도 우리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갖기가 쉽죠. 마찬가지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부처가 될 수 있어. 재벌이 될 수 있어. 그렇지만 그 깨달음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계속 열심히 노력해. 물론 그냥 막 가서 된다는 게 아니죠. 다라님만 계속 독송한다고 깨달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방법이 있어, 방법이. 그걸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애플을 만들어 가는 것도 그냥 만들어 가는 게 아니잖아. 구글이라는 회사를. 그런 것처럼 삼성이라는 회사를 그냥 만든 게 아니잖아. 다들 어떤 방법을 했다고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방법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구도예요, 구도. 구도 행각이라고도 하잖아. 도를 위해서 여러 군데를 다니며 이 스승을 만나고 저 스승을 만나고 그 스승 밑에서 수행하고 저 스승 밑에서 수행하고 이 책을 보기도 하고 저 책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뭐 이렇게 졸기도 하고 이러면 이제 그러면서 열심히
수행을 하면 부처가 되진 못해도 조사가 될 수 있고, 조사가 못 돼도 선사가 될 수 있고, 선사가 되지 못해도 그냥 나 스스로 당당하게 세상에 꿀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 최소한 꿀리지 않고 살 수는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전염병이 창궐할 때, 이럴 때는 밖에 안 나가고 불경을 쭉 보면서 불경의 비밀을 비밀의 열쇠를 쭉 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어떤 분이 그 제가 자꾸 시가총액이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스님 주식으로 어떤 주식을 사야 돼요? 그러면서 물어보는데 저는 주식 전문가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렇게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어떻게 이렇게 미래 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게 많은데,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는 것은 IT 쪽으로는 우리나라가 계속 최소한 몇 년 동안은 IT를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해 나갈 거거든요. 그 IT가 주도를 해 가고 있잖아. 사실 IT 생기기 전엔 자동차, 중공업 이게 이제 우리나라를 석유화학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주도해 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가 아니 그 현대자동차가 LG화학에도 밀렸다니까. LG화학에도 밀리고 LG 그룹 말고 LG화학에도 밀리고요. 네이버에도 밀리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도 밀리고 그 다음에 그 현대자동차 다음에 뭔지 알아요? 셀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를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어요. 그게 바로 이게 6위, 7위? 현대자동차 뒤 바로 뒤라니까 셀트리온이. 셀트리온이라고 이렇게 신약 제조.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현대자동차보다 더 위에요. 이제 3위인가 4위인가 그래. 바이오로직스가. 이거 바이오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에 대한 산업이에요. 신약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그 미래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일단은 이제 우리가 늘 말하는 인공지능이겠죠. 뭐 이렇게 자율주행을 포함한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야가 있는데 바로 의료 부분이에요. 의료 분야. 농업 이런 것들도 하긴 해야 돼. 사실 농업 혁명을 또 이뤄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거 인공지능 발달되면 농업 같은 게 될 거고요. 어쨌든 이 바이오 분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공부 잘하면 다 의대 가잖아. 그래가지고 나름 그쪽 분야, 의학 분야에 그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이, 그 병원 가려면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 가라고 그러잖아. 코리아 병원 코리아. 물론 미국이 더 병원 다 잘하고 유럽 중에 어느 나라가 더 잘할 수 있겠지만 저렴하면서 그리고 기술 좋으면서 저렴 이렇게 가성비 짱. 대한민국 가성비 짱.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것이 가만 보면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다 의대 가잖아. 전부 다 의대가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최고 인력이 다 모여 있으니 당연히 이렇게 그 의학이 발달할 수밖에요. 또 바이오 산업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 세상에 이제 의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높아요.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병원비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그 건강 보조식품이나 이쪽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비용이 적지가 않잖아요. 보면 그쪽 시장이 엄청나게 커요. 농업 시장만큼이나 크다고.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셀트리온이나 아니면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이제 신약 사업들이 많이 성장을 한 거예요. 나름 이제 건투를 이제 정말 화이팅 한 거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근데 이쪽 바이오 산업의 장벽은 엄청 높아요. 엄청 높은데 요만큼까지 이제.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셀트리온이 그렇게 큰 기업이 된 건 매출도 그만큼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다른 나라 해외에다 파는 게 많아. 우리는 지금까지 자동차 팔고 배 팔고 이런 것만 생각했지 약 팔아먹는 건 생각을 안 했는데 약도 팔고 있고요. 또 그 분야로 많이 발전을 해야 돼요.
바이오 시뮬러라고 해가지고 미국 같은 데서 제약회사에서 이제 이걸 만들어 줘. 왜 그 우리 IT 이런 것이 반도체 이런 것이 보통 반도체로 쓰여지는 게 아니 그 반도체로 뭐 해먹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어디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 뭐 이렇게 기계 안에 들어가거나 자동차 안에 들어가거나 핸드폰 안에 들어가거나 이게 IT 그 반도체잖아요. 그런 것을 미국이나 이런 데서 주문을 한다고 인텔이나 뭐 이렇게 그 테슬라나 아니면 그 MS 이런 데서 주문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이닉스하고 이렇게 삼성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갖다 이제 그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제약도 마찬가지야. 제약도 설계를 그, 그 미국에 있는 파이자나 아니면 존슨앤존스 이런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그 준다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만들기 바이오 시뮬러인데요. 또 거기 비슷한 걸 만들어. 그래서 특허를 받아. 암에 대한 뭐 당뇨병에 관한 이런 특효약을 다른 데 이미 팔리고 있는 그거랑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으면 특허를 내야 되니 못 파니까 비슷하면서도 어, 그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걸 개발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게 팔리는 비용이 엄청난 거예요. 그 수익이.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스하고 셀트리온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셀트리온이 조금 더 있으면 삼성 아니 현대자동차를 추월할 수도 있겠죠. 현대자동차는 왜 이렇게 계속 길고 있는지 몰라. 우리 울산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최고인데 그냥 전국에서도 그래서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 좀 있으면 셀트리온에 밀리고 좀 더 있으면 카카오한테도 밀릴 수 있어. 카카오가 무섭게 추격하고 있거든. 쭉 올라오고 있거든요. 다음 카카오가 얼마 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27위 이런데 지금 17위 뭐 이거 했으니까 계속 올라오면 이제 네이버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성장하긴 해야 돼요. 우리 다음 카카오도 네이버만큼 또 네이버는 지금 삼성만큼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다음 카카오나 네이버나 제3의 혁신을 해야 돼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카카오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한테 계속 밀리고 있고 네이버도 역시 구글에 밀린 지 검색 엔진으로 밀린 지는 오래됐어요. 우리가 검색할 때는 저는 다음을 쓰지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검색할 때 네이버를 많이 썼잖아요. 지금은 구글을 써요. 구글을. 훨씬 더 이렇게 검색 능력이 뛰어나고 특히 학자들은 다 구글을 써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옛날에는 학자들이 뭐 하는 게 제일 일이 많았냐면 프린트 하는 게 일이 많았어요. 그 자기 자료 찾아가지고 프린트 뭐 복사 프린트 이렇게 이거 하는데 시간을 엄청 많이 학자들이 시간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구글 검색하면 다 검색이 돼요. 근데 왜 네이버는 그렇게 안 하는지 몰라? 구글에 들어가면 훨씬 많은 자료하고 더 넓은 세계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대요. 구글이 그만큼 노력을 했겠죠. 그 말은 네이버는 그만큼 노력을 안 했나?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에, 에, 그, 아, 주식 얘기하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세상에 아니 그 흐름을 보는 거예요. 저 몰라요 주식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IT로 지금 몇 년, 아니 그 분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야. IT 분야. IT 분야. IT도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많이 해왔어요.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근데 메모리 가격이 또 떨어진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도 계속 성장하니까 IT 분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기 자동차 분야, 뭐 이렇게 그 2차 전지 쪽 분야라 할 수 있죠. LG 화학이 쭉 올라왔잖아요. 아까 그 이 현대자동차 다음으로 셀트리온하고 SDI, 삼성 SDI 그것도 이제 전지거든요. 그래 전지 분야. 그리고 또 삼성전자에서 하는 게 이제 그 갤럭시잖아요. 갤럭시가 전 세계에 팔잖아. 그 갤럭시에 관계된 그런 부분들. 그 분야들은 이제 계속
한 5년 동안은 안전하게 계속 성장을 할 거예요. 그렇게 보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더 중요한 것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어떤 것에도 미혹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흔들리지 않아야지 내 것을 지킬 수가 있어요. 건강도 지킬 수 있고, 또 자산도 지킬 수 있고, 또 행복도 지킬 수가 있으니까요. 그만해야겠네. 아이, 너무 오래 했죠? 승부하세요.